선미 씨 킹스몬 제목이 이번에도 이거 좀 약간 지금의 이 밝은 선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좀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연예인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. 연예인이 된 이유가 있어요. 예. 아니 근데 우리도 너무 궁금해. 내가 연예인이 된 저는- 이유. 사실 이 얘기를 되게 안 하려고 했던 얘기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연예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아빠인데, 이제 제가 몇 살 때였지? 초등학교 뭐 한 4학년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남동생이 둘이 있거든요.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이제 이 남동생 둘이랑 저랑 아빠랑 이렇게 살았어요. 근데 아버지가 조금 편찮으셨어요. 편찮으셨는데 이제 계속 안 좋아지셨어요. 이제 막 이제 산소호흡기 차시고 이제 집에 계시다가 이제 그게 조금 악화가 되니까 이제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이랬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가장인데 지금 아빠는 이제 뭐 움직이시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뭐 내가 어떻게 해야 그렇죠. 예. 이 지금 상황을 내가 해결을 할까, 해결이 될까. 저는 확 별 생각을 다 했어요. 주위에서는 선생님들이 이런 환경인데도 되게 밝고 막 되게 성실하다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막 챙겨주셨어요. 그래서 막 선생님을 시키려고 저를.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내가 선생님이 되려면 내가 지금 12살 이런데 어느 세월에 내가 선생님이 되려면은 적어도 10년 이상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15년 이상을 더 공부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어떻게 제가 돈을 벌겠어요. 그러니까요. 초등학교 그러니- 5학년 때. 그러면? 초등학교 5학년 때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안 되겠다. 이제 연예인이 되어야겠다. 그러니까 제가 어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제일 뭔가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. 선생님보다는 빠를 것 같고. 선생님보다는 빠를 것 같고 음. 또 그때 한창 이제 보아 선배님이 네. 활동하실 때여서 예. 이제 TV 보면서 나도 보아 선배님처럼 연예인이 돼서, 그러니까 보아 선배님도 그때 되게 어린 나이셨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이제 막 버스 타고 서울 올라가서 오디션 보고 이제 내려오고. 그래서 이제 14살 때 제가 합격을 해서 JYP 오디션에 이제 연습생이 되니까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아빠를 간병할 사람이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제 동생, 어린 동생들 둘이 이제 간병을 하고 본인도 어린데. 네, 간병을 본인도 하고 어린데. 이제 저는 서울에서 연습생을 하게 됐죠. 네. 남동생 두 분이 몇 살 터울입니까? 저희가 2살 2살이어서 두 살, 2살 터울이니까. 네네.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이제 12살, 10살 이렇게. 동생들 나이. 5학년, 3학년 이렇게 되는 거죠. 5학년, 예, 3학년 초등학교 이렇게. 5학년, 3학년짜리 동생이. 네, 그래가지고 네. 이제 사실 저는 서울에서 어쨌든 난 빨리 연습을 해서 데뷔를 해야 하니까 연습에 계속 매진을 하고 있었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집안에서 여자가 제가 딱 이게 하나였거든요. 네. 그래가지고 저한테 쏟으신 애정이 되게 각별하셨는데, 그래가지고 저한테 되게 많이 의지를 하셨어요. 저를 되게 예뻐하시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가 항상 되게 투정 같은 말로 저한테 문자를 자주 보내셨어요. 막
아이고 아빠 너무 힘들다 뭐 아이고 아빠 나 이제 막 갈 것 같다 이제 선미야 애들 잘 부탁한다 막 이러면서 계속 막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. 근데 항상 답장을 해드렸는데 이제 저도 사실 연습 생활하는 걸로도 너무 힘이 들어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 있는 상태였고 아빠 아픈 것도 그렇고 막 어린 나이에 제가 너무 막 감당하기가 이게 힘들죠. 조금 버거웠어요. 근데 이제 어느 날 문자가 또 왔어요. 이제 아빠 먼저 간다고. 그래가지고 난 또 그냥 문자를 보고 아휴, 또 아빠 힘들어서 투정 부리네 하고 이제 딱 그냥 제가 그 문자에 답장을 안 했어요. 근데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. 답장을 못한 다음 날 들어가지고. 네. 데뷔한 것도 못 보신 거네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는. 근데 예. 제가 딱 데뷔 3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. 3개월 전에. 3개월 전에. 그러니까 그 3개월만 더 뭔가 참으셨으면 아버지도 꿈이 가수셨거든요. 아빠 피를 그러면 네. 우리 소미 씨가 물려받으신 거네요. 그래가지고 이제 상 치르러 내려가니까 이제 어쨌든 상 주는 동생들, 네. 애기들 남동생. 하고 이제 하여튼 막 그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쓰신 편지가 있더라고요. 아 답장 못한 그 저녁에. 예. 네, 아버지가 예. 저한테 쓰신 유서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유서에 이제 맨 마지막에 다음 생에도 내 딸로 태어나 주라고. 그러시더라고요. 그게 아버지가 우리 선미 씨 그 약간 그 더 편하게 너무 아빠 걱정하느냐고 집중 못할까봐 먼저 그렇죠 편안하게 쉬러 가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. 예. 근데 음. 사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요. 답장을 못했던 마지막 거. 답장을 마지막 인사를 답장을 아빠한테. 못했던 거, 전화를 안 받았던 거. 내가 못 받은 게 아니고 안 받은 거. 아빠 그게- 투정인 줄 알고 또 그게 예. 되게 그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예. 생각도 못하죠. 초등학교 혼자서 결정해가지고 그러니까요. 그렇게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진짜 보통 그 나이 예. 때라고 생각하면 그 결정을 내리고 자기 현실에 대해서 왜 이러지? 나도 투정하고 싶지. 그거를 막 내가 이렇게 바꿔놔야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게 진짜 참 어려운 일인데. 근데 진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. 그러면 연습생 생활을 하실 때는 어쨌든 병원비를 이렇게 충당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? 그런 것들은 이제 회사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주셨고 와 또 너무 이제 좋으시네요. 상주 네. 해주시고 그렇죠. 우리 연습생을 보고 또 당장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는 것도 네. 너무 그것도 너무 그리고 또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. 학교에서도 이제 많이 지원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신인상 여자 그룹 부분 원더걸스 축하드립니다. 원더걸스의 노바디. 장중하나인 올해의 노래상을 원더걸스의 노바디가 근데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뭔가 하기가 되게 조금 어려웠던 게 지금은 이제 동생들이랑 네네. 엄마랑 또 이제 아버지 이제 같이 네, 살고 있어서 이제 지금의 우리 부모님들께 뭔가 좀 마음이 아프실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사실 저는 데뷔한 이래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. 근데 이제는 정말 내 아버지고 어머니고 하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제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요. 근데 아버지가 제일 저- 정말 어릴 때부터 저 진짜 어릴 때부터
진짜 기아 팬이셨거든요. 그 중에서도 이종범 씨 제일 팬이셨어요. 그래서 저는 알고 있어요. 그때 제가 원래 지금 개명해서 이선미인데 원래 성이 선 씨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선 씨가 잘 없는데 이제 선 가다 보니까 막 선동열 선수도 그렇고 막 종범 씨도 그렇고 막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때. 그래서 저도 막 야구 아빠랑 같이 보면서 막 그랬는데 일단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이종범 선수님이랑 나 같이 방송한다. 되게 좋은 엄마, 아빠랑 동생들이랑 잘 지내고 있으니까 잘 많이 못 찾아가서 미안하고 아빠가 있는 곳이 조금 어둡고 쓸쓸할 것 같아서 이제는 아빠를 보내주려고 해. 아빠가 살던 고향에. 네, 그래서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아빠가 좋아하던 아빠가 살던 바다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. 나 잘할게. 끝까지 잘할게, 아빠. 그리고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그 기아 타이거스 팬이었는데 네, 그때는 진짜로요. 기아 타이거스가 아니고 해태 타이거스 시절 때 저희 아버지가 예. 그 영광 출신이시거든요. 전라도 영광이요? 네. 나 진짜 전라도 영광인데. 아 진짜요? 어디요? 그냥 동양이었네요. 법성포요. 아 법성 보여? 저 법성 두우리. 거기 미녀가 많다고. 네. 또 가서 그때 저 굴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. 네, 거기 굴비 잘해요. 굴비 법성. 유명해요. 잘한 집 많아. 아 진짜 근데 아까 얘기하는데도 신동엽님이 계속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저는 흘리시더라고요. 선미 씨한테 조금 오해가 있었어서 어떤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오디션을 보러 다닐 때 저도 같이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맞아. 저도 그때 이제 오디션을 본 거예요. 같은 저는 20살이었고 여기는 초등학생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같이 오디션을 보고 진짜요? 20살, 12살. 너무 어리니까 제가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서 이렇게 기획사에서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고 했는데 사실 전 그때 제가 나름 오빠니까 질문을 한다고 너는 어떤 가수가 되고 싶어? 왜 가수가 되고 싶어? 물어봤는데 사실 대답도 잘 안 하고 조금 까칠했던 걸로 전 기억이 나요. 저는 아직도 그 기억나요. 그 지하철 타러 밑으로 내려가서 맞아요. 맨 끝에 가가지고 혼자 벽에 대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. 맞아요. 전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. 긴 생머리를 하고선 맞아요, 이렇게 그때의 생각으로는 선미 씨가 되게 어두운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사실 데뷔 직후도 사실 그렇게 밝진 않았었어요. 네, 네. 근데 그 얘기들이 이제 조각이 막 퍼즐 조각이 막 맞춰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제가 괜한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때문에 아니에요. 오히려 더 미안한 거예요. 많이 미안해야 될 것 같아요. 예. 근데 그 데뷔 그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. 네. 그래서 되게 조금 꺼내기가 힘들었는데 좀 뭔가 이제서야 조금이라도 그 늦은 답장을 하는 느낌? 선미 씨가 무대에서 정말 반짝반짝 이 빛나는 모습을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지 않을까. 대한민국 모두가 가시나 춤을 추는데 아, 그럼요. 손가락 3개로 지금 대한민국을 손가락 3개인데. 대한민국을 이렇게 그 얼마나 예쁘게 잘 자랐어요. 진짜 선미 씨가 마음속에 이렇게 큰 거인인 줄 몰랐어요. 네, 근데 되게 전 되게 아빠한테도 또 되게 고마운 게 그런 상황에 있어도 뭔가 밝게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 그게 고맙습니다. 남자보다 더 멘탈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네. 깜짝 놀랐어요.